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수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 운전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이나 약속 같은 메모도 직접 종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수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 운전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이나 약속 같은 메모도 직접 종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먼 옛날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생물이 남긴 유골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설물 화석은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배설물 화석을 분석하면 그 공룡이 무엇을 즐겨 먹었고 육식 공룡인지 채식 공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배설물 화석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가 무척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먼 옛날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생물이 남긴 유골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설물 화석은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배설물 화석을 분석하면 그 공룡이 무엇을 즐겨 먹었고 육식 공룡인지 채식 공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배설물 화석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가 무척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 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 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 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 악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수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 운전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이나 약속 같은 메모도 직접 종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수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 운전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이나 약속 같은 메모도 직접 종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먼 옛날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생물이 남긴 유골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설물 화석은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배설물 화석을 분석하면 그 공룡이 무엇을 즐겨 먹었고 육식 공룡인지 채식 공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배설물 화석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가 무척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먼 옛날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생물이 남긴 유골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설물 화석은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배설물 화석을 분석하면 그 공룡이 무엇을 즐겨 먹었고 육식 공룡인지 채식 공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배설물 화석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가 무척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 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 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 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 악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수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 운전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이나 약속 같은 메모도 직접 종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수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 운전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이나 약속 같은 메모도 직접 종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먼 옛날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생물이 남긴 유골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설물 화석은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배설물 화석을 분석하면 그 공룡이 무엇을 즐겨 먹었고 육식 공룡인지 채식 공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배설물 화석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가 무척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먼 옛날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생물이 남긴 유골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설물 화석은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의 배설물 화석을 분석하면 그 공룡이 무엇을 즐겨 먹었고 육식 공룡인지 채식 공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배설물 화석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가 무척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3번, 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 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 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 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 악입니다. 3번 4번